세 명의 덕후들의 끝없는 이야기.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된 덕담을 나누는가? 대체 그들은 왜 히플라야를 등반하는가? 바로 거기에 히플라야가 있기 때문이다. 올라 가야 히플라야! 히플라야 하야! 히야! 후후후후후후후.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사실 이 특집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요. MCU 순위 매기 마지막에 DCU 순위 매기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아마 운현님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또 다들 흔쾌히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해야지. 저한테는 MCU 순위 매기기보다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 DCU를 떠나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애증의 프랜차이즈였고요. 되돌아보면서도 화나고 슬프고 우습고 또 사랑스러운 작품들이었어요. 이게 만감이 교차했어요. 만감. 과연 히플라야 멤버들이 보는 DCU 영화 순위는 어땠을까요? 그럼 오늘 같이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현님. 고독하구만. 안녕하세요. 히플라야 영배나 우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들을 다루다가 사실 진짜로 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DCU 순위 매기기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DCU 작품을 많이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워낙 이제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순위 매긴다고 이제 핸드엑스님이 이제 그 작품들을 써서 보내줬는데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다 많죠. 봤잖아요. 내가 다 봤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래도 매너스가 몇 년? 2013년도 개봉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그래도 이 작품들을 다 봤네라는 그러니까. 그런 야. 소회가 들면서 10년. 나름 울고 웃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기존에 뭐 순위 매기기 월드컵 하는 정도의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로니아님. 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물론 MCU 순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핸덱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를 잘 만들려면 망작을 봐야 한다는 그 핸덱스님 말씀처럼, 맞아. 사실 이 DCEU를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이 DC가 미국 만화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마블이랑 같이. 옛날부터 특히. 근데도 정말 그런 대단한 캐릭터들로 망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의미가 그치. 있기 때문에 맞아. 공부해야지. 할리우드 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게, 내가 봤을 땐 MCU만큼 의미 있는 게 DCU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DCU 순위 매기기도 굉장히 미닝풀하다. 아주 정말 히스토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순위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저의 순위와 다른 또 우리 또 히플라야 공동의 순위는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진짜 아무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한 영화에 나오는데 망했다는. 이게 망한다라고 망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르냐님 말대로 미닝풀하고 정말 어메이징한 히스토릭. 일이죠. 맞아요. 정말 역사 마일스톤이야, 마일스톤. 이런 게 없어. 근데 제가 이야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 내 친구가 DC는 뭐 계속 망했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DCU가 아무리 망했어도 전 세계 영화 프랜차이즈 수익을 보죠? 그러면은 탑10 안에 들어가요. DCU가. 그래도 돈을 버는 세계관이란 말이야. 7인가 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절대 DCU가 그렇게까지 낮지 않다. 우리가 봤을 때 뭐 또 망했다 욕 많이 먹지만 돈은 벌긴 되고 사실 돈을 안 벌었는데 후속작이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얘네들이 예술 영화가 아니잖아. 그치. 수익성이 안 보고 만드는 영화사가 아니잖아. 돈은 계속 벌고 있었다.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위는 저희 3명의 순위를 각자 매기고 각 순위별 점수를 매긴 후 합산을 해서 점수 총합을 순서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총 14작품 플래시를 끝으로 DCEU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이거 이야기하니까 뭐 아쿠아맨 2나 블루비틀 포함해서 순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댓글로. 근데 뭐 일단은 걔네는 이 세계관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다행히도 MCU 순위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공동 순위가 오. 없습니다. 음. 아주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오, 이야. MCU 순위가 5부였잖아요. 그렇게 길게 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끊기가 애매해. 그래서 다섯, 1, 2, 3, 4, 네 작품 이렇게 아. 공개하는 식으로 아주 야. 빠르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갑시다. 결과는 저만 알고 있고요. 아로냐님, 운현님은 이제 라이브로 바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에서 10 사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근데 하위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 그렇겠죠? 과연 14위는 원더우먼 1984, 13위는 샤잠 신들의 분노, 12위는 어, 수어사이드 스쿼드, 11위는 샤잠, 10위는 배트맨 대 슈퍼맨 던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오. 의외로 이게 샤잠이 이렇게 낮나 싶더라고. 샤잠 신들의 분노가. 샤잠 원. 샤잠 1편. 샤잠 1편. 네, 맞아요. 네, 어. 핸덱스님 말처럼 나도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샤잠 원이 이 정도까지인가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 거 다른 작품들 제가 이제 제 기준에 샤잠보다 위에 있는 작품들보다 올라가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DCU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유니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잠이 그렇게 나쁜 영화가 아닌데 그래도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는 근데 사실은 나는 좀 나쁜 영화라고 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뭐 로튼도 되게 좋고 미국에선 평이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샤잠이 10일이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샤잠을 9위를 줬는데 뭐 두 개 다 떨어진 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런 느낌이 들고, 야 근데 쟁쟁하네요. 이 아래만 해도 지금 뭐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냥 뭐 다 있네 그냥. 그래서 야 쟁쟁하네. DCU 대단하네. 저한테 샤잠은 10이거든요. 근데 뭐 저도 어. 샤잠은 11인 거 보면은 비슷하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10위부터 14위까지의 한 작품 빼고는 다 있어요. 똑같아요? 순위는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샤잠 신들의 분노가 제일 낮은 14위고요. 그 다음에 원우 1984가 13위고 수사이드 스쿼드가 12위, 버즈 오브 프레이가 11위, 그리고 샤잠이 10위. 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아래 후반부 세 개는 저도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그렇죠. 원우 84, 샤잠 신들의 분노,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 세 개가 이제 14, 13, 12 그 세 개 중에 들어가 있는데, 야, 참 그러고 보면 참 시작부터 참 힘들었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원우 84랑 샤잠 신들의 분노는 최근 작품이잖아요. 야, DC는 진짜 이 처음과 끝이 마지막. 참 이게 유종의 미를 못 거둔 거지 뭐. 그치, 유정의 미를 못 거둔 거지.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몰라요. 지금 플래시 안 나왔잖아요. 이거 마지막 그러네. 대종장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고. 사실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막 까지 않잖아요. 막 평가하지 않잖아요. 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영화를 제작한 그런 수고를 생각하면은. 근데 그래서 망작이라고 뽑는, 정말 이거 망작이다라고 뽑는 건 흔하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망작이라고 당당히 뽑는 게 배트맨 대 슈퍼맨이거든요. 배트맨 대 슈퍼맨이 10이라는 거? 이거 너무 높아요, 진짜로. 진짜요? 이거 너무 나한테는 이게 너무 높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순위를 받았다. 야, 나는 이 순위보다 더 높은데 큰일 났네. 저항받겠네. 저는 뭐 배트맨 슈퍼맨 제 순위랑은 비슷해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그 원우 84는 진짜 배트맨 슈퍼맨보다 못하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저한테 딱 꼴등이 원우 84,
그 다음이 배태슈였어요. 근데 진짜로. 운현님이 엄청나게 높은 순위를 줬어요. 배태슈한테.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아. 한번 운현님 평을 한번 듣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개인톡으로 이제 순위를 핸델스님한테 전달 드렸을 때 어. 바로 막 후다닥 뭔가 답장을 주더라고. 아니 운현님 이 순위가 맞아요? 이러는 거야. 다른 거 다 상관없어. 배태슈가 너무 높은 거야. 운현님 뭐 딴 작품이랑 헷갈렸나 보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나한테 이 작품이 이렇게 높아요라고 말은 하진 않았고 이 순위가 맞아요 그랬단 말이야. 나는 되게 의아했지. 도대체 뭐 어떤 작품을 내가 올려놓은 걸 보고 이제 이런 반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 정도로 갭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시 돌이켜 봤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처음에 개봉을 하고 저는 좀 늦게 봤거든요. 배태슈를 좀 늦게 봤는데 예. 워낙 이미 혹평이 그 모든 커뮤니티와 인터넷에 뒤덮고 있을 때여가지고 기대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보고 나오니까 꽤 재밌었어요. 꽤 재밌고 그리고 보고 나온 직후에도 저 이제 고향에 덕후 저랑 같이 이제 덕질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도 야, 느금마사 생각보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잘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유난 떨지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우리 녹음을 하기 위해서 다시 봤는데 그때는 좀 이게 작품이 굉장히 좀 얼키설키 해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꽤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우선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나 그 원더우먼의 첫 등장.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도 그 이제 등장할 때 나왔던 OST 제목을 지금은 까먹었는데 그거는 가끔 지금도 찾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잘 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이 작품만은 핸델스님의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인 그 말이 딱 적용이 돼요. 영화를 보고 났을 때 한 장면이라도 기억이 남는다고 하면 그 작품은 뭐 실패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크게 동감을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원더우먼이라는 그 존재는 정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실드를 쳐줄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감이었기 때문에 원더우먼만으로도 성공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슈퍼맨과 둠스데이의 그 전투도 저는 꽤 재밌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들만 해도 뭐 저한테는 꽤 괜찮은 작품이었고 DC 이후에서 보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아니, 잠깐만. 지금 핸드엑스, 아니, 우연님 말씀이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원더우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배트맨 대 슈퍼맨 영화에, 배트맨이랑 슈퍼맨이 주인공인 영화에 원더우먼 칭찬을 하시는 건 11호 영화에서 앤트맨 추천하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이미 배트맨 슈퍼맨은 문제가 있다. 그치. 하지만 그 원더우먼이 나온 영화가 배태슈니까 이 원더우먼이 이 영화 순위를 이만큼 끌어올릴 정도로 훌륭한 캐릭터였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뭐라 얘기해야 되지? 예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이게 현학적인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배트맨 슈퍼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슨 분들이냐면 이 배트맨 슈퍼맨의 그 수많은 어떤 시각적인 메타포, 뭐 알레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모비딕이나 뭐 성경이나 뭐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대로 따왔다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잭 스나이더의 어떤 이 서양 문화사, 어떤 서양 문화의 어떤 교양들을 참고한 어떤 그런 대결, 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너무 이제 어떤 뭐랄 표면적이다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슈퍼맨이랑 배트맨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현학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는 어쨌든 원우84가 더 아래라고 보는데 네, 확실히 뭐 저는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맨 꼴찌고 왜냐면은 원우 84를 맨 꼴찌로 하려다가 원우 84에는 그래도 우리 또 스티브 트레버가 있지. 스파인이 또 맞아. 있어가지고 또 맞아. 이게 진짜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 한 장면 때문에라도 이거 꼴찌는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줬고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난 그래도 꼴찌야. 원오피스가.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은현님이 이제 딱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저도
배트쇼에서 원더우먼 등장씬이나 둠스데이 대결씬은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재밌잖아요. 배트맨과 슈퍼맨의 대결 딱 그때 피를 그쵸. 흘리나? Do you bleed? 주먹 딱 했는데 슈퍼맨이 놀라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거 재밌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모든 영화는 사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크면은 이게 망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의 단점은 70%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 게 30인 거야. 그러니까 단점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망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마사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전혀 문제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지. 영화관을 나와서 알았어. 근데 마사라는 대사가 되게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됐구나. 앞에 그렇게 뭐 수많은 비유와 그럴싸한 장면들, 뭐 악마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다 해놓고 왜 마지막에 그런 결정적인 대사는 왜 그렇게 풀었을까? 뭐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와서는 그런 거야. 못 알아듣고 영화가 중요한 건 전달력이잖아. 예술 영화는 전달력이 떨어져도 돼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 예술가의 어떠한 의중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지. 자기는 이렇게 말해야지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똑바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상업 영화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업 영화는 전달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나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이렇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러니까 이 그럼요. 마사라는 거는 정말 문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단점이고 그 단점이 너무 커서 여기저기 퍼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버즈 오브 프레이 방구씬이 더 크다 보지만 그래도 화장은 마사가 더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치. 아무도 방구 씬을 얘기하지 않아. 하지만 아직도 마사는 아직도 얘기하죠. 그렇죠. 그치, 그치. 그리고 이 배트슈를 정말 이 순위는 순수하게 영화적인 면을 보고 평가했지만 제가 어떤 작품을 보고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보통은 그냥 즐겁고 뭐 슬프고 약간 사회참여적인 영화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영화란 말이에요. 이 원망스러운 작품이란 말이에요. 원망스러운 작품.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원망스러운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트맨이 나왔고 배트맨이 그치. 심지어 슈퍼맨이랑 싸우고 슈퍼맨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둠스데이랑 싸우고 이거는 어떤 재창작을 해도 망한 적이 없는 죄다 박수치는 너무 좋아하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신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화에서 야, 이 포인트는 너무 매력적이야. 뭐 헤라클레스 신화에서 12가지 과제 너무 그렇죠. 재밌단 말이야. 뭐 원망할 수가 없단 말이야. 배트맨 서사, 슈퍼맨 서사에서 다 좋아하는 신화소를 가지고 왔어. 근데 가장 원망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 DCU가 진짜 이렇게 막 DCU는 다 망했잖아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잖아요. DC 영화는 다 어둡잖아요. 별로잖아요. 이 기점이 배트맨 대 슈퍼맨 여기까지는 그래도 배트맨 대 슈퍼맨이 225만이 나왔어요. 관객 수가. 이야, 많이 들었다. 아니 200만 나왔으면 잘하는 건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샤잠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DC 영화가 100만 넘은 게 하나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커가 한번 찍었네. 조커를 빼자면은 샤잠 1 이후부터 100만을 찍은 DC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와, 이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작품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게 왜 순위를 높게 줬을까 봤더니 꽤 마음에 드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이게 리뷰할 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말 한번 꺼냈을 거예요. 이게 이 처음에 이제 그 테라포밍을 하면서 그 난리가 났을 때 브루스 웨인이 이제 막 맨몸으로 사람들을 애기 구하러 갈 때 보면 건물이 약간 이렇게 십자가 부서진 예, 기둥이랑 이 보가 어,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거 이거 혹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잭 스나이더가 일부러 한 건가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처음
봤다는 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저는 지금도 어느 장면인지 음. 모르겠는데. 그 빌딩 무너지는 장면, 그 슈퍼맨 십자가로 보고. 무너져? 아니 이게 이미 부러졌는데 약간 이게 십자가처럼 생겼어요. 네, 잭 스나이더는 철저히 그런 걸 다 의도하기 때문에 어. 분명히 아. 의도했을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브루스 웨인의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 브루스 웨인이 맞아요. 그 트레이닝하는 모습도 멋있었고 이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꽤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이제 리뷰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 확실히 좀 안 좋다고 봐야죠. 사실 이거를 컬트 영화로 보자면은 잘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컬트 영화가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렇죠. 아니에요. 만인한테 사랑받으려고 음. 만든 영화잖아.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제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이제 장면보다도 이제 서사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파 2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배트맨 대 슈퍼맨의 많은 명장면들이 있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문제를 생각하는 거고 말씀하신 아까 핸델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고 뭐 만나고 뭐 슈퍼맨이 죽고 부활하고 이거는 정말 DC에서 정말 모든 필살기를 다 써버린 건데 한 영화에서 근데 이게 처참하게 망했다. 이거는 그냥 뭐 정말 잭 스나이더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도. 그런 거죠. 맞습니다. DCEU가 만약에 MCU보다 뛰어난 거를 딱 하나 뽑자면은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뭐냐면은 비주얼적인 면은 진짜로 와 그냥 사실 나도 밴트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죠, 비주얼만 보면은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냥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DCU가 여배우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패배하지 않지. 그렇게 잭 스나이더의 어떤 그런 비주얼적인 면은 진짜 훌륭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영화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참 포스터를 쭉 순위를 매기면서 정리하는데 포스터만 보면 다 명작 같아. 아니 포스터는 진짜 지금도 봐도 가슴이 웅장해. 끼깔나 진짜로. 와 와, 진짜 너무 잘 멋있어. 만들었어. MCU보다 훨씬 나. DC 쪽이 포스터가 괜찮죠. DC 쪽이. 아니 샤잠 원도 봐봐요. 샤잠 음, 원도 굉장히 개성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터 수집할 맛이 난다니까. 진짜 잘 만든다. MCU는 지금 뭐 대갈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 베테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5작품이 나왔는데 나머지 네 작품은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통된 게 샤잠 원 같은 경우는 작품은 괜찮은데 어쩌다 보니까 좀 아래쪽에 있는 거고 나머지 수어사이드 스쿼드, 샤잠 2, 원우팔사는 무조건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뭐 샤잠 1은 뭐 어차피 단독 리뷰도 있고 하니까 차치를 하고 요 우리 새 작품에 대해서 나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 밑에 있는 새 작품의 가장 최악이었던 장면들 하나씩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새 작품이 뭐뭐 말하는 거죠? 12, 13, 14? 12, 13, 14. 오케이.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예,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훌라 댄스가 좀 제일 별로였고요. 훌라 춤이 정말 훌라가 진짜 좀 충격적이었고 샤잠 2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샤잠 2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최악인 장면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멘트 그래- 뺏겼네. 멘트 뺏겼어. 멘트 뺏겼어. 그래서 저는 샤잠 2가 제일 최하위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원우팔사 같은 경우는 그 이집트에서 달리게 하는 씬. 그 씬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아까 내가 재밌지 얘기했던 않았나, 베테슈 그래도? 난 정말 별로였어. 그 베테슈에서 등장했던 그 원더우먼의 모습과 그 원더우먼 영화 1편 그리고 정말 원더우먼이 쌓아놨던 가오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장면이었다고 봤어요. 이게 연출의 문제였겠지만 정말 패티 제킨스가 왜 그렇게 연출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장면들이 좀 되게 별로였던 것 같아요. 뭐 아로냐님은 뭐 거의 뭐 생각 안 난다고 하니까 예. 제가 좀 뽑았자면은 사실 저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제껏 말했지만 그렇게 낮게 평가 안 하는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핸델슨은 납기 평가 나는 그 훌라춤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어. 뭔가 좀 기묘한 느낌을 내잖아. 해갖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 DCU가 그렇게 나쁜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줄 세우기 하다 보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사실 난 좀 밑에 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나쁜 장면을 굳이는 뽑자면은 그거야. 갑자기 빠가서 야 아. 빠가자. 맞아. 사연팔이
킬러 크록이 나는 아름다운데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갑자기 분위기를 확 깬다. 연결성이 뭐 빌런스럽지도 않고 그런 거니까 그 장면. 그리고 13위는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키즈 공포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키즈 공포증을 일으키는 그 달리인가? 델라인가? 달라는 달라. 달라? 달라는 달라 그랬잖아 우리가. 아 맞아. 달라는 달. 그 꼬마아이가 사실 지금 납득은 가는 막 그렇게 폄하하고 싶은 장면은 아니지만 굳이 뽑자면은 그 유니콘을 타고 갑자기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다시 그 장면 데자뷰를 일으키는 그 장면 정말 와. 소름 돋는 그 장면이 그렇고 원어팔사는 별의별 나쁜 장면이 많지만 가장 이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장면은 역시나 마지막에 치타를 전기관전으로 쓰러뜨리는 그래 너무 너 이게 라스트 빌런이랑 할 만한 전투씬이 맞아? 할 정도로 그렇지. 거의 뭐 우리가 타이탄 2를 너무나 평가절하하는 도나트로이잖아. 타이탄 2는 우리가 정말 뭐 요절복통할 정도로 리뷰하면서 재밌긴 했지. 그렇죠. 진짜 그땐 나 지금도 생각 너무 녹음하면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높이 사. 나 그 높이 사. 인정해. 네, 원어팔사는 아무도 재미없었지. 아론야님이 진짜 엄청 울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고. 어떻게 맞아. 도나트로이가 감전사를 하냐고.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 그 아마존인 도나트로이는 전기가 통해서 죽는데 원더우먼은 전기가 안 통해서 치타만 쓰러지고 원더우먼 살았어. 그러니까 진짜 슈퍼히어로 영화 라스트 액션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정말 최악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최악이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이기 때문에 저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최악, 그 다음에 이제 샤잠 2고 그 다음에 원어팔사이기 때문에 샤잠 2랑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는 정말 뭐 딱 이 장면이 최악이야라고 말할 끄덕지도 없어요. 그냥 다 저한테는 뭐 별로였던 것 같고 특히 샤잠은 더더욱이나 뭐 기억조차 안 나고 그래도 이제 원어팔사는 그나마 이제 뭐 스티브 트레버 한정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저도 이제 그 치타와의 그 전투는 너무 허망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어팔사가 제일 그나마 이 아래 세 개 중에서는 저한테는 좀 높은 편인데 12위로 그 조금 좀 엉망이긴 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수사이드 스쿼드에서 그 장면은 진짜 멋있었어요. 데드샷이 처음에 총 실력 사격 실력 보여주는 거. 야, 그거는 그래. 진짜 기깔났어. 그건. 그것도 좋고 뭐 리더십 보여준다고 막 음악 딱 나오면서 다다다다다다 좀비들 다 쏴 죽이잖아. 나 그런 것도 사실 뭐 오락 영화로서는 뭐 전혀 나쁘지 않은 장면들이 꽤 많았다 싶어요. 그러면은 뭐 2부로 넘어가서 예. 나머지 3분의 1 이게 3분인 겁니다. DCU 3군. 우리 이제 나머지 DCU 2군을 2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작품들 2부에서 만나보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히바!